네, 올해 초 벌어진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주민번호 개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6개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논의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요, 우선 지금 우리 국민 대부분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더해봐도요, 유출된 주민번호 건수가 한 4억 건 되거든요. 한 8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말이죠. 근데 예. 주민번호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또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번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이렇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 그 자체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정보를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거의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출돼도 구제받기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네. 너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이용돼서 일종의 범용 식별번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만능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도 커지고 또 유출되었을 때 그 피해도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또 평생 같은 번호만 써야 된다. 뭐가 좀 잘못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온갖 분야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이번 개편의 또 핵심이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어제 처음으로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 건데 좀 진전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사실 어제는 정부 측에서 6가지 대안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한 8명의 토론자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냥 뭐랄까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로 끝났고요. 어떤 쟁점에 대한 토론이나 어떤 안으로의 합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요. 좀 아쉬움이 많았다. 근데 6개까지 이렇게 대안이 나올 정도면 준비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못하게 느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이번 안이 아직 정부의 안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올해 초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주었고요. 예. 어제 공청회는 지방행정연구원이 6개 대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연구원이 내놓은 거고 안전행정부는 자기네들은 아직 어떤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은 그렇군요. 자, 근데 대안이 6개나 돼요. 이게 어떻게 6개나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능한 안이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안을 조합을 하면 6개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크게 대안 그룹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민번호를 새로 만드는 건데요. 새로 만들자. 예. 그것을 현재처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의의 일련번호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2개의 대안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관리용으로 주민번호를 두고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두자는 안인데요. 이제 내부 관리용으로 두는 주민번호를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냥 쓸 거냐 아니면 그것도 새로운 주민번호로 할 거냐 이렇게 2개로 거기서 또 나눠집니다. 2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모호한데 요 대안은 그냥 발행번호만 두자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는 없고 발행번호만 두자는 안인데 이것도 그 발행번호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임의의 일련번호로 할 거냐 이렇게 2개. 그래서 이제 각각 2개 해서 6개 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활동가께서는 어떤 안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6개의 안 자체가 이 연구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아까 주민번호의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일정하게 그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예.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문제는 검토 자체를 배제했거든요. 범용성 문제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주민번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여러 영역에서 일종의 그 범용 식별 번호로 쓰게 된다면 또 새로 만든 몇 년 후에는 현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용 식별 번호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사실 주민번호가 애초에 이런 다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거주 동향을 등록하고 그런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목적으로 제한을 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세 목적으로는 어떤 납세자 번호를 만든다든가 뭐 복지 목적으로는 사회보장 번호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별개의 식별 번호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하나의 번호로 모든 정보, 개인정보를 엮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맞는 기처럼 써야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 거죠. 근데요, 선생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번호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걸 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지금도 뭐 사실 여권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뭐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이면 또 학생증도 있는 거고요. 학번도 있고 또 군인이면 뭐 군번도 있고 사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번호가 쓰이는데 이제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서 너무 많은 이제 주민번호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범용 식별 번호가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어떤 특정한 번호를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번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어떤 이 사회 곳곳에서 인증을 해야 된다, 뭐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적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늘 써왔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는 거죠. 당장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와 같은 주민번호, 뭐 범용 식별번호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OECD 국가들도 대부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번호 자체는 사실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뭐 국민을 어쨌든 식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범용으로 쓰이는 너무 많은 영역에 쓰이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개인 식별 번호가 이용되는 영역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주장도 어제 공청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주민번호의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개편 비용 문제를 들어서 현행 유지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우선 현행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많은 비용을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편하는 것만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개편하는 데는 얼마나 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개편 비용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추산한 거는 한 6천억 정도예요. 6천억. 근데 이제 물론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주민번호를 지금 가지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올해 초에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또 그런 사고가 터지면 또 신용카드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 피싱이라든가 이런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을 현재 계속 낳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제도 자체가 아니라 번호 오남용으로 일어난 문제다. 뭐 이런 주장도 현행 유지를 좀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던 모양이던데 뭐 이것도 동의하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번호 오남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왜 주민번호를 이렇게 원하느냐 이게 사실 이게
가치가 높은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해킹이든 아니면 내부자가 유출하든 간에 그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위험성을. 그렇군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번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입장